그날 복래는 자신이 세운 기억의 집 앞에서 누군가가 남기고 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종이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다. 이명환 회장의 이름이었다. 그 아래엔 낯선 필체로 이제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복래는 종이를 움켜쥐었다. 바람이 스치며 종이 끝이 흔들렸다. 마치 오래된 과거가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3년 전 유산 재심이 끝나고 세상은 잠시 조용했다. 복래와 지우는 기억의 집을 세우며 이름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 공간은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됐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 처음엔 아름다운 이야기로 퍼졌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이름들이 돈이 되기 시작했다. 기념품, 도네이션, 인터뷰 요청. 사람들은 감동보다 콘텐츠를 원했다. 복래는 그게 두려웠다. 기억이 팔리면 그건 더 이상 기억이 아니었으니까. 그날 복래는 처음 보는 여자를 마주했다. 26쯤 돼 보이는 여자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라고 해요. 복래는 잠시 그 이름을 되뇌었다. 서연 씨요? 네. 서연이에요. 여기서 이름들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우는 뒤에서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낯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복래는 서연이 남긴 이력서를 보다가 손이 멈췄다. 출생지 전남 여수. 모친 정윤이. 지훈의 생모 이름이었다. 복래는 손에 들린 종이를 떨어뜨렸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날 밤 복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은 이미 잠든 채 작은 호흡을 내쉬고 있었다. 복래는 속삭였다. 지훈아, 혹시 우리가 몰랐던 게 또 있는 걸까? 다음 날 서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기억의 집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낡은 기록박스를 정리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 기록들은 정말 오래됐네요. 그래요.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인생이죠. 복래가 대답했다. 근데 이 중에 회장님 이름은 없네요. 서연이 말했다. 그분은 기록에 남기길 원치 않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니까요. 서연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 이름을 기록하려고요. 복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스쳤다. 며칠 뒤 기억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복래 씨 되시죠? 여기 방송국인데요. 최근 복래 씨가 회장님 유산금 일부를 비영리재단 설립에 쓰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복래는 당황했다. 그런 일 없어요. 전 모든 걸 회장님 이름으로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복래 씨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의 입금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래는 숨이 멎었다. 그 계좌는 기록 보관 유지비를 위한 단체 통장이었다. 하지만 이름은 확실히 최복래 개인이었다. 누군가가 그 계좌 내역을 언론에 넘긴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복래에게 조심스럽게 메모를 건넸다. 할머니, 그 여자 우리 이야기를 훔쳐가고 있어요. 복래는 메모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서연 말이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기억의 집, 이름 장사 의혹. 백만장자의 유산금, 사적 유용 정황 포착. 이명환 회장의 기억을 팔아 돈을 벌었다 논란. 복래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이름을 지키기 위해 세운 곳에서 이름이 무너지고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최복래 씨, 이명환 회장과의 관계가 사실입니까? 지훈 양은 진짜 딸입니까? 서연 씨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래는
마치 3년 전 재판장의 조명 아래 서 있던 그때처럼 가슴이 죄어왔다. 그때 지훈이 복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이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복례는 서연을 마주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서연은 천천히 웃었다. 이건 짓이 아니에요, 최복례 씨. 진실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분의 진짜 기억은 당신이 아니라 나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니까. 복례는 숨을 삼켰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정윤혜 씨, 그 사람의 진짜 딸은 지훈이가 아니라 나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례의 손끝이 떨렸다. 공기가 멎은 듯 모든 게 정지된 순간이었다. 지훈은 문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지켜온 모든 이름과 기억이 거짓이었던 걸까? 복례는 서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럼 그 아이는 뭐가 되죠? 서연은 냉정하게 웃었다. 그 아이는 당신이 만들어낸 기억이죠. 가짜 유산이자 가짜 이름. 복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당신이 가진 이름은 진짜입니까? 복례는 서연이 나간 뒤 텅 빈 방에서 지훈을 끌어안았다. 지훈아, 이름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남는 거야. 지훈은 눈물로 적신 메모를 내밀었다. 그럼 나는 진짜일까요?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속삭였다. 너는 내가 남긴 마지막 이름이야. 기억의 진문이 닫힌 밤, 복례는 홀로 조용히 불을 끄지 못했다. 탁자 위엔 서연이 남기고 간 묘한 빛깔의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은색도 금색도 아닌 묘하게 검은 빛이 도는 열쇠. 손끝으로 만지면 차갑다 못해 서늘했다. 열쇠의 끝에는 작게 각인된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금고 3. 복례는 눈을 크게 떴다. 금고 3.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이 회장이 생전 남긴 유언장의 사본들, 금고 1호와 2호의 기록들. 그 어디에도 3호라는 말은 없었다. 복례는 손끝이 떨렸다. 그 사람 또 뭘 숨긴 거야? 다음 날 아침 김도영이 급히 찾아왔다. 복례 씨, 혹시 이 편지 본 적 있습니까? 봉투엔 회장의 인장이 찍혀 있었지만 날짜는 사망 한 달 전으로 되어 있었다. 김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회장님이 병원 퇴원 직전 비밀리에 저에게 맡긴 겁니다. 열어보실래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 속엔 짧은 문장 하나와 도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세 번째 금고는 잊혀진 이름들을 위해 만든다. 복례 씨가 준비되면 그 열쇠는 스스로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복례는 손에 들린 검은 열쇠를 바라봤다.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날 밤 복례는 서연을 떠올렸다. 그녀가 남긴 열쇠, 그녀가 던진 말,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숨은 이상한 확신. 서연 씨가 그 금고를 알고 있었던 걸까? 며칠 뒤 지우는 복례에게 메모를 건넸다. 그 언니, 자꾸 저한테서 뭔가 찾고 있어요. 복례는 놀라며 물었다. 찾고 있다고? 무엇을? 지우는 다시 적었다. 할아버지 사진. 그리고 편지요. 복례의 얼굴이 굳었다. 편지라니 그건 나밖에 모를 텐데. 그날 오후 복례는 기록실로 내려갔다. 그곳엔 회장이 생전에 남긴 모든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류함 하나가 열려 있었다. 대한그룹 회계 비밀 보관 문서. 그리고 그 위에 익숙한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이명환 회장의 진짜 서명 사본. 복례는 숨을 삼켰다. 이건 이 사람의 필체가 아니야. 바로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할머니, 이 밤에 무슨 일 보세요? 그녀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복례는 침착하게 물었다. 서연 씨,
이 열쇠 당신이 어디서 가져온 거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제 거예요. 복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건 회장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열쇠니까요. 그걸 당신이 왜 가지고 있죠? 서연은 복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직접 주셨거든요. 복례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거짓말이에요. 서연은 태연하게 웃었다. 그럴까요? 그분이 그날 정말 병원에만 계셨을까요? 복례는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와 속삭였다. 그 사람, 당신이 모르는 걸 저에겐 남겼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세 번째 금고예요. 다음 날 새벽 복례는 김도영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그 여자가 말했어요. 회장이 직접 열쇠를 줬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 회장을 마지막으로 본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김도영은 조용히 말했다. 복례 씨,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그 금고가 진짜 있는지. 도면에 적힌 주소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사택, 대한그룹 초창기 직원들이 살던 사내 숙소였다. 녹슨 대문, 무너진 창틀, 그리고 낯익은 공기. 복례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내가 예전에 살던 곳이야. 김도영이 놀랐다. 여기요? 응. 그때 이 회장님이 나한테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곳. 방 안은 먼지투성이었다. 바닥 한가운데 낯선 돌판 하나가 있었다. 그 위엔 작은 금속 구멍이 있었다. 열쇠 모양과 딱 맞았다. 복례는 숨을 고르고 열쇠를 꽂았다. 딸깍. 그리고 바닥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습하고 차가운 공기. 김도영이 손전등을 켰다. 그 빛이 닿은 곳엔 철제 문 하나가 있었다. 문 위엔 작게 새겨진 글씨. 금고 3사람의 이름은 2번 죽지 않는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엔 서류 수백 장이 놓여 있었다. 복례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공식 직원 기록 1990만 1997. 회장 개인 후원 명단 비공개. 그리고 그 아래엔 복례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최복례 1997년 개인 신탁 관리 대상 보호 필요. 복례는 숨을 삼켰다. 그 사람. 그때부터 나를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찾으셨네요. 서연이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다가왔다. 이건 제 어머니의 기록이에요. 당신이 감추고 있었던 진짜. 복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회장님이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의 기록이야. 그렇다면 왜 내 어머니 이름은 여기에 없죠? 복례는 말없이 서류를 뒤적였다. 정윤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지킨 게 아니라 당신을 숨겼던 거예요. 복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던 시절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불러준 분이에요. 숨긴 게 아니라 살게 해준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미화예요. 진실은 그분이 당신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복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서연은 웃으며 지하 금고를 가리켰다. 그럼 증거를 찾으세요. 그분이 정말 당신을 기억했는지. 복례는 그녀가 떠난 뒤에도 금고 속을 한참 바라봤다. 그때 서류 더미 아래서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열자 그 안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이 회장이 어린 지훈과 복례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뒤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기억은 숨길 수 없다. 언젠가
그 이름들이 서로를 찾아갈 것이다. 복례는 눈을 감았다. 그 눈물 속에 3년 전 법정에서 들었던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내 마지막 유산은 사람의 이름이다. 최복례, 기억을 돈으로 바꾸다. 이름 장사꾼, 회장의 유산을 이용한 감정쇼. 그 문장은 복례가 세운 기억의 지벽에 스프레이로 새겨진 낙서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문질렀다. 칠이 마르지 않은 붉은 페인트가 손에 묻었다. 붉은색은 마치 피 같았다. 누군가의 아기가 진심보다 먼저 세상에 닿고 있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벽 너머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한때 감동의 상징으로 불렸던 기억의 집이 회장 유산금 일부를 이용한 불법 후원금 세탁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복례 씨의 측근인 서연 씨로 알려졌습니다. 복례는 숨이 막혔다. 서연. 그 이름이 다시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김도영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 뉴스 봤죠? 맞습니다. 복례 씨 기자들이 이미 건물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그리고 욕설.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회장 유산을 유용하신 거 맞죠? 지훈 양은 진짜 딸입니까?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복례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돌처럼 무거웠다. 그때 지훈이 뛰쳐나왔다. 양손에 쥔 메모지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섰다. 그만하세요. 우린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지만 기자들의 셔터는 그 눈물 위에 쏟아졌다. 그들은 진심이 아닌 장면을 원했다. 그게 세상이었다. 복례는 지훈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지훈아, 세상이란 게 참 잔인하지. 지훈은 조용히 종이에 썼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잘못한 건 없어. 단지 진심이 돈보다 느릴 뿐이야. 그날 밤 복례는 컴퓨터를 켰다. 기억의 집 공식 계정이 폭주 중이었다. 이런 가짜 감동, 이제 지겹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회장 이름을. 이름 장사로 후원금 받던 사기꾼. 댓글마다 독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내 어머니 이름도 그 벽에 있습니다. 복례 씨는 저희 가족에게 유일한 기억을 돌려줬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그 댓글의 닉네임은 JY연. 지훈이었다. 복례는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울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단 한 사람은 끝까지 믿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복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은 회의실, 수십 개의 카메라, 그리고 냉정한 눈빛들. 저는 최복례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제가 받은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잊힌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서연 씨의 주장은 전부 허위입니까? 복례는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은 진실을 봤지만 진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회장님이 남긴 기록만 봤어요. 하지만 전 그분이 남긴 사람을 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복례는 무너진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도영이 다가와 어깨를 잡았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아니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이번엔 그들이 진짜로 나를 무너뜨릴지도 몰라요. 밤이 깊어갈수록 기억의 집 앞엔 촛불 대신 욕설이 쌓였다. 익명의 사람들은 복례의 이름을 조롱하며 자신의 분노를 퍼부었다. 기억의 집이 아니라 기만의 집이지.
복례는 창문을 닫았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메모지를 꺼냈다. 할머니,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복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지훈아. 이름은 무게야. 사람이 평생 들고 살아야 하는 짐이지. 그때 김도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복례 씨, 서연 씨가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TV 화면 속 서연은 완벽한 억양으로 말했다. 이명환 회장은 제 친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남긴 금고는 복례 씨가 감춘 게 맞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숨이 막혔다. 지훈이 옆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복례는 손을 떨며 TV를 껐다. 그 아이는 진짜 나를 무너뜨릴 생각이구나. 며칠 뒤 서연은 기자들과 함께 금고 3의 존재를 폭로했다. 기자가 물었다. 그 금고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이명환 회장이 숨기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 중엔 최복례 씨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복례는 뉴스를 보며 손을 떨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조차 세상에게 팔리고 있었다. 밤새도록 복례는 기억의 지벽을 닦았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유리가 깨져 있었고 벽면엔 익명의 낙서가 남아 있었다. 가짜 기억, 거짓 이름, 사람을 속인 여자. 복례는 조용히 걸레질을 하며 중얼거렸다. 이름은 지워도 기억은 안 지워지지. 지우는 복례의 옆에 앉아 손으로 흙을 닦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가 다시 만들면 돼요. 다시 써요. 사람들의 이름.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지우는 다시 메모를 꺼냈다. 이름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기억하면 진짜가 되는 거죠? 복례는 웃었다. 그렇지. 진짜는 믿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 한 줄. 당신이 믿는 그 이름 내가 가져갈게. 발신자 서연. 복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그 아이가 진짜 전쟁을 시작했네. 기억의 집은 이제 기억의 잔해가 되어 있었다. 유리창은 깨지고 벽면의 이름들은 얼룩과 낙서에 덮였다. 복례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버티질 못했다. 사람들이 던진 말들이 칼보다 깊이 박혔다. 가짜 감동쇼. 이름을 팔아먹은 여자. 그녀는 이제 이름을 기억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더럽힌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눈으로만 사람들의 입을 읽었다. 사람들은 화면 앞에서 복례를 욕했고 지훈을 동정했다. 불쌍한 아이. 저런 가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니. 그 말들이 지훈의 귀를 찔렀다. 그녀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다. 밤이 깊자 복례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 지훈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까? 지훈은 천천히 종이에 글을 썼다. 기억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이 변하면 기억도 왜곡되지. 지훈은 복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새벽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최복례 씨, 혹시 방송에서 직접 해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복례는 거절했다.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하지만 그 통화를 옆에서 들은 지우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복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메모를 꺼냈다. 이번엔 내가 말할게요. 복례는 놀랐다. 지훈아, 내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을 지키고 싶어요. 그건 내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며칠 후 지훈은 방송국에 섰다. 긴 조명 아래 작은 의자에 앉은 그녀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긴장해 있었다. 프로듀서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 양 준비되셨죠? 지훈은 마이크 앞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복례는 유리병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기도하듯 모여 있었다. 지훈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안녕하세요. 짧고 떨린 목소리. 그러나 그 한마디가 세상의 공기를 바꿨다. 저는 이명환 회장의 딸로 불렸던 이지훈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그 목소리는 어눌했고 약간은 불안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줬으니까요. 그녀의 눈가가 떨렸다. 저는 한 번도 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 이름은 이지윤. 그리고 저를 키운 사람의 이름은 최복래. 복래는 유리벽 뒤에서 무너져 내렸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방송이 끝나자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녀가 말한 건 사실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 한마디가 온 세상을 조용히 멈추게 했다. 다음 날 지훈의 인터뷰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말하지 못했던 아이, 세상을 울리다. 기억은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 복래는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구나. 이름이 너한테 완전히 돌아왔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 뒤 익명의 계정에서 영상 하나가 퍼졌다. 지훈의 발언은 연출된 감정쇼였다.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는 증거.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의 이름. 서연이었다. 복래는 분노로 손을 떨었다. 그 아이는 왜 그렇게까지. 김도영이 찾아왔다. 복래 씨, 서연 씨가 금고 사만에서 무언가를 빼낸 것 같습니다. 복래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회계 장부 일부가 사라졌어요. 그 안에 회장님 친필이 있었는데 그게 조작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복래는 입을 다물었다. 그 아이가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구나. 그날 밤 지훈은 복래에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다시 말할게요. 복래는 놀라서 손을 잡았다. 아니야, 지훈아. 이젠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누가 들어도 거짓이라고 할 수 없게. 복래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지훈아. 이번엔 우리가 말하자. 며칠 뒤 기억의 집 앞엔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였다. 이번엔 욕설이 아니었다. 촛불과 편지가 놓였다. 이름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기억의 집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복래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지훈아, 사람들이 돌아왔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히 말했다. 기억은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복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지훈아. 이제 내 목소리가 이 집의 새로운 이름이야. 봄비가 내리던 오후, 복래는 기억의 집안에 앉아 있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직 믿기지 않았다. 지훈의 목소리가 세상을 울리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지 불과 며칠.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짧았다. 긴급 속보입니다. TV 화면 속 뉴스 앵커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고 이명환 회장의 세 번째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기존 유언장과 상충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 대한그룹 측은 법적 검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복래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뭐라고? 세 번째 유언장. 지훈이 놀란 눈으로 복례를 바라봤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눌렀다. 뉴스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비쳤다. 서연이었다. 서연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차가운 표정, 그리고 손에 든 봉투 하나. 이 서류는 제가 직접 금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닌 회장님 본인의 친필입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자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다. 최복래 씨에게 남긴 유산 및 관리권에 관한 결정은 향후 재검토한다. 내 뜻을 왜곡하지 말고 이 문서를 마지막으로 따르길 바란다. 이명환. 복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문장 하나가 그녀의 모든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재검토한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는 나를 버리려 했던 걸까? 아니면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복래의 팔을 잡았다. 할머니, 저 문서 진짜예요? 복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속삭였다. 그 사람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며칠 뒤 복래는 김도영을 불렀다. 그 문서 정말 회장님 친필이 맞아요? 김도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필체는 맞습니다. 다만 날짜가 이상합니다. 날짜요?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보다 이틀 늦어요. 즉, 그분이 직접 썼을 리가 없습니다. 복래는 숨을 삼켰다. 그럼 누가? 김도영은 한숨을 쉬었다. 서연 씨가 그 시기 병원 기록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신 쓴 걸지도 모릅니다. 복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 아이는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가 다시 내렸고 지우는 그런 복래 곁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이름은 지킬 수 있어도 믿음은 지키기 어렵네요. 복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지훈아. 그게 세상이야. 진심이 언제나 이기지는 못하지. 다음 날 복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최복래입니다. 그 문서를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분명 그분의 손길이 맞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럼 회장님이 당신을 버린 건가요? 복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분은 제 이름을 재검토한 게 아니라 지속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름은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복래는 김도영과 함께 문서 원본을 보기 위해 대한그룹 보관소로 갔다. 서류는 이미 봉인되어 있었다. 보안실 직원이 말했다. 이건 지금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복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잠깐만, 그 봉투 뒤쪽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봉투를 뒤집었다. 그 뒤엔 작게 적힌 글씨 하나가 있었다. 복래 씨가 이걸 본다면 진짜 마지막 페이지를 찾아보시오. 복래의 눈이 흔들렸다. 그분의 필체예요. 저건 확실히 그분이 쓴 글씨야. 며칠 뒤 복래는 밤새도록 문서의 사본을 분석했다. 페이지마다 미세한 흔적, 다른 잉크색,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밑에 숨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복래 씨, 이 문서는 그들이 날 욕하기 전에 남긴 방패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의심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람들은 언젠가 진심을 다시 읽게 될 겁니다. 복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손으로 종이를 꼭 쥐며 속삭였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믿었구나. 그때 전화가 울렸다. 지훈의 번호였다. 할머니, 서연 언니가 회계장부를 공개한대요. 복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내일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를 공개하겠대요. 복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그 아이,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네. 비가 계속 내렸다. 복래는 회장님의 서류를 들고
기억의 집을 나섰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젠 내가 지켜야 해. 이 이름을, 이 기억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약속을. 비는 멈췄지만 복례의 마음속엔 아직 천둥이 치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기억의 집은 이제 의심의 집이 되어 있었다. 유언장 조작 의혹자 최복례. 거짓된 감정의 아이콘. 불법 유산 관리인. 신문의 제목은 잔인했고 그 안엔 복례의 이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팔려나갔다. 지우는 창문가에서 그 기사를 바라보다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종이에 글을 썼다. 사람들은 진짜보다 구경거리를 더 좋아해요. 복례는 조용히 그 글을 읽고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해 줄 거야. 진짜를 본 사람들은 결국 남아. 하지만 복례 자신은 알고 있었다. 세상은 진실보다 이야기를 더 믿는다는 걸. 그날 저녁 복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낮고 익숙했다. 복례 씨, 나예요. 한기태. 회장의 회계사였던 남자. 그는 지금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 문서 봤어요. 그건 회장님이 일부러 남긴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세 번째 금고를 통해 진짜 유언을 감췄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욕하더라도 당신이 진심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요. 복례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그분이 나를 지키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라니요?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그 말은 예언처럼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기억의 집에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가져가며 기부금 횡령이라는 단어를 적어 내려갔다. 복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포위된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저 이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웃었다. 그 웃음은 냉소였다. 그날 밤 복례는 텅 빈 기억의 집을 걸었다. 사람들이 가져간 건 서류와 물건이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기억의 온기였다. 지훈아, 사람의 이름이란 게 말이지.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키려 하면 할수록 세상이 그걸 값으로 매기더라. 지훈은 종이에 썼다. 그럼 이름을 버리면 자유로워질까요? 복례는 웃었다. 아니야. 이름을 버리면 우린 아무도 아니게 돼. 그건 자유가 아니라 사라짐이야. 며칠 뒤 서연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으로 차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회장님의 진짜 뜻은 복례 씨가 왜곡했습니다. 복례는 화면 속 서연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는 지금 이름보다 권력을 택했구나. 그날 밤 지훈이 복례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그만 싸워요.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훈아. 그분의 이름을 지켜야 해. 그건 나의 이름이기도 하니까. 지훈은 글을 썼다. 그분의 이름보다 할머니 이름이 더 소중해요. 복례는 그 글을 읽고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고맙다, 지훈아. 그 말 속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복례는 회장 묘소를 찾았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말한 대로예요. 이름은 지키려면 잃어야 하나 봐요. 하지만 전 아직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날 욕해도 좋아요. 당신이 나를 기억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기억의 집 앞에서 누군가 불을 질렀다.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가며 사람들의 이름을 삼켜갔다. 지훈이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 복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벽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벽엔 수백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안 돼. 이 이름들은 사람들이야. 그녀는 한 장의 액자를 꺼내 품에 안았다. 그건 지훈이 처음 쓴 메모였다. 기억은 사람이에요. 불길이 점점 다가왔다. 복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며칠 뒤 소방서 앞에는 그녀가 품고 있던 액자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 안에 종이는 반쯤 그을려 있었지만 글씨 하나만 또렷했다. 이름은 지워져도 기억은 남는다. 지우는 병원 복도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미 힘이 없었다. 복례는 간신히 눈을 떴다. 지훈아, 이름을 끝까지 잊지 마.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이름이 진짜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메모를 꺼내 적었다. 네. 저는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복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됐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짧게 보도했다. 기억의 집 화재. 관계자 최복례 씨 사망. 그러나 그 기사 밑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 사람 거짓말쟁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지키다 간 사람. 기억해요, 최복례. 그날 밤 기억의 집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처음엔 작았다.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씨가 서류 뭉치를 스치고 커튼에 옮겨 붙었다. 하지만 불은 금세 괴물이 되어 복례의 세월을 집어삼켰다. 벽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정미자, 강성수, 윤태연. 그리고 이지윤. 그 이름들이 불길 속에서 천천히 연기가 되어 올라갔다. 복례는 그 불길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손끝이 데이는 줄도 모르고 벽을 붙잡았다. 이 이름들은 다 사람인데 그 목소리는 절망이 아니라 애도였다. 소방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복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불길 너머로 회장의 초상이 있었다. 그 사진이 타들어가며 그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회장님. 복례는 중얼거렸다. 이게 당신이 말한 대가인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증기로 변해 얼굴을 적셨다. 지훈이 건물 밖에서 소리쳤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묻혔다.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지훈은 팔을 뿌리치고 불길로 달려가려 했다. 안 돼요. 들어가면 위험해요. 소방관이 막았다. 지훈은 몸을 떨며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서툰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불길 쪽으로 던졌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우린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불길 사이로 종이가 흔들렸다. 그 글자는 타들지 않았다. 기묘하게도 불이 그 문장을 피해 지나갔다. 복례는 그 장면을 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래, 지훈아. 넌 결국 기억을 남길 줄 아는 아이구나. 그녀는 벽에 붙은 마지막 액자를 떼어들었다. 그건 이명환이라는 이름이 적힌 액자였다. 그리고 그 뒤편엔 자신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다. 최복례. 결국 당신과 나는 같은 벽에 있었네요. 그녀는 두 액자를 가슴에 안았다. 불길이 천천히 그녀를 삼켰다. 밖에서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소방수가 물을 뿌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불길 속에 있는 한 여자의 눈빛을 보지 못했다. 그 눈은 두렵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이. 시간이 흐르고 불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기억의 집은 잿더미로 변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검게 그을린 벽 한쪽뿐이었다. 그리고 그 위엔 기적처럼 남은 이름 하나. 이지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숨을 죽였다.
이상하다. 다 타버렸는데 이 이름만 남았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벽을 기억의 벽이라 불렀다. 며칠 뒤 지우는 폐허가 된 기억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손끝으로 재를 쓰다듬었다. 검은 먼지가 손에 묻었다. 그녀는 종이를 꺼내 새로 적었다. 이름은 타도 마음은 남는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종이를 붙였다. 최복래.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할머니 이름은 내가 지킬게요. 그날 밤 지우는 복래의 낡은 오디오를 켰다. 불길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녹음기였다. 버튼을 누르자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아, 내가 이걸 듣는다면 기억해라. 이름은 누가 불러주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단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용기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란다. 지우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복래라는 이름을 크게 불렀다. 할머니, 복래 할머니. 그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래, 지훈아. 잘했어. 새벽이 되자 기억의 집자리에 작은 새가 앉았다. 잿더미 위에서 그 새는 조용히 지저귀었다. 그 노래는 마치 복래가 남긴 목소리 같았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흘렀다. 그 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기억은 죽지 않아요. 며칠 뒤 한 기자가 잿더미 속에서 하나의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엔 탄 흔적이 남은 문서 조각과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름이 사라져도 그 마음은 누군가의 가슴에 남는다. 그게 내 마지막 유언이다. 복래. 그 쪽지는 세상을 또 한 번 울렸다. 신문엔 이렇게 적혔다. 백만장자의 유언보다 더 아름다운 유언.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최복래.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났다. 기억의 집이 사라진 지 한 달이 흘렀다. 그 자리는 여전히 그을음 냄새가 남아있었고 벽은 무너졌으며 표지판엔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매일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벽돌 하나를 주워들고 작은 종이에 이름 하나를 적었다. 최복래, 이명환, 김도영, 서연. 그리고 그 이름들을 하나씩 그 자리에 붙였다. 이건 다시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이제는 세상에 닿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다. 또 쇼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좀 하지.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다가와 벽돌을 건넸다. 저도 어머니 이름 좀 써도 될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누구든 괜찮아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하나둘씩 찾아왔다. 잊힌 이름을 가진 이들, 사라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 그리고 복래의 이야기에 마음을 빚진 이들. 그들은 모두 한 장씩 종이를 붙였다. 며칠 뒤 그 자리는 다시 기억의 집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벽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진 집이었다. 벽에는 누군가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름은 지울 수 있어도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글씨는 복래의 마지막 필체를 본떠 쓴 것이었다. 지우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이 집은 이제 제가 지킬게요. 복래의 장례식 이후 김도영은 종종 지훈을 찾아왔다. 복래 씨가 살아있었다면 이걸 보고 참 좋아했을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직 할머니처럼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아직도 무서워요. 김도영은 미소 지었다.
복래 씨도 처음엔 그랬죠. 그분이 용기를 냈던 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도 불러볼래요. 그날 오후 지우는 작은 스피커를 들고 불타버린 기념비 앞에 섰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래 할머니의 손녀 이지윤입니다. 그 목소리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곳은 누군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름은 사람의 무게라고. 그래서 전 그 무게를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청중 속에서 한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희 아버지 이름도 여기 붙여주세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같이 써요. 그녀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이름을 적었다. 최복래. 글씨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그 이름을 기념비 중앙에 붙였다. 순간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종이는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그 이름을 위해 남아 있었던 것처럼. 행사가 끝난 뒤 지우는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복래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어요. 이름이란 건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였어요. 며칠 후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기억의 집, 시민 자발 복원 움직임. 잊힌 이름들의 귀환. 그리고 기사 마지막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고 최복래 씨의 손녀 이지윤 양은 이름은 누군가의 두 번째 생명이다라며 재건을 이어가고 있다. 밤이 되자 지우는 불빛 하나 없는 집에서 복래의 오디오를 다시 켰다. 지훈아, 언젠가 내가 나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를 갖게 될 거야. 그때가 오면 나를 대신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줘. 지우는 조용히 웃었다. 네, 할머니. 이젠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최복래.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이 오디오 옆에 촛불을 흔들었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기억의 집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작은 빛을 보았다. 누군가가 말했다. 저기 불이 꺼지질 않네. 다른 이가 대답했다. 그건 불이 아니라 기억일 거야.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기억의 집이 잿더미로 변한 지 석 달. 사람들은 조금씩 그 일을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매일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주머니엔 낡은 오디오 한 대가 들어 있었다. 복래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 불길 속에서도 유일하게 타지 않은 물건. 그 오디오엔 아직 제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엔 세상이 잊은 목소리가 들어 있었다. 이걸 세상에 다시 들려줘야 할까? 지우는 혼잣말을 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오디오를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다. 혹시 그 안에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다면 그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진실의 열쇠였다. 며칠 후 지우는 김도영을 찾아갔다. 그는 복래의 마지막 소송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김 선생님, 이거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오디오를 꺼냈다. 녹음 버튼 옆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PLAYONLYWHEN 의심이 들 때만 재생하라.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래 씨가 남긴 거군요. 그는 조심스럽게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지직. 오래된 기계음이 울렸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걸 듣는다면 아마도 난 세상에 없겠지. 김도영은 숨을 멈췄다. 그건 분명 복래의 목소리였다. 지훈아,
그리고 서연 씨, 내가 두 사람에게 같은 진실을 남긴다. 이름이란 건 한쪽만 믿으면 싸움이 되지만 서로 기억하면 약속이 된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서연 씨,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 내 금고에서 빠진 이유는 그분이 스스로 삭제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아픈 이름이었어요. 남겨지면 누군가가 다칠까봐 스스로 사라지길 택했죠. 그래서 난 대신 당신 이름을 적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억이었거든요. 지우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할머니. 김도영은 눈을 감았다. 이게 진짜 복래 씨의 진심이군요. 녹음은 계속됐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욕해도 좋아요. 그 욕 속에도 누군가의 기억이 있으니까. 잊히는 것보다 욕먹는 게 덜 아프더군요. 지훈아, 내가 세상을 향해 말하던 그날, 난 내가 이미 다 이뤘다고 생각했단다. 내 목소리엔 내가 못했던 모든 말이 있었어. 그러니 부디 그 목소리를 지켜줘.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했다. 오직 기계의 멈춘 소리만 들렸다. 김도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합시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며칠 뒤 지우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녀는 손에 복래의 오디오를 들고 있었다. 이건 고 최복래 할머니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지우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가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누구의 이름을 돈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복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의 이름엔 온도가 있습니다. 차갑게 부르면 무게가 되고 따뜻하게 부르면 희망이 됩니다. 내가 한 일은 단 하나예요. 잊힌 이름의 온기를 돌려준 것. 그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그 녹음 파일은 전국 방송에 공개되었다. 뉴스 헤드라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복래의 마지막 목소리, 세상을 바꾸다. 유언 아닌 고백 기억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울었다. 그리고 댓글이 쏟아졌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분은 진짜였네요. 이름을 지키다 간 사람. 복래 씨,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네요. 하지만 그 영상 하나가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면 속 복래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왜 나한테 직접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방 안에는 복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당신이 진짜 어머니였네요. 며칠 후 지우는 기억의 집 재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벽돌이 다시 쌓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욕하지 않았다. 그들은 손수 벽돌에 이름을 새기며 말했다. 이게 그분의 뜻이었죠.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분은 잊힌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사람들이 다시 이름을 불러요. 이번엔 따뜻하게요. 하늘엔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 별빛은 마치 복래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봄이었다. 기억의 집이 다시 문을 연지. 딱 100일이 되던 날이었다.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고 그날따라 바람도 따뜻했다. 지우는 그 바람이 할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건물의 벽면은 새로 칠해졌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복래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이름은 사람의 두 번째 심장이다. 그 문장은 복래가 생전에 직접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개관식이 열리던 날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복래를 욕하던 이들도
그녀를 그리워하던 이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벽에 적힌 이름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녀가 진짜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지우는 단상 위에 올랐다. 손에는 복례의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이건 할머니가 평생 들고 다니던 노트예요. 그녀는 노트를 열었다. 페이지마다 복례의 필체가 빽빽했다. 사람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이름은 사랑으로 남는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일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로운 이름을 씁니다. 그녀는 펜을 꺼내 벽 한가운데 적었다. 복례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곳은 이제부터 복례 할머니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억의 집입니다. 누구든 이름을 남길 수 있고 누구든 이름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쳤다. 그 빛이 벽면의 이름들을 하나씩 비췄다. 이명환, 최복래, 이지훈. 그 세 이름이 나란히 빛났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지우는 남았다. 그녀는 홀로 벽 앞에 서서 복례의 이름을 바라봤다. 할머니,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다시 불러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이 복례의 이름을 쓰다듬듯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젠 제 차례예요. 저도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 줄 거예요. 그날 밤 기억의 집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편지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지훈 양께. 저는 서연입니다. 편지는 짧았다. 복례 씨의 목소리를 듣고 제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적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이 집에 남기고 싶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서연 언니. 이제 그 이름 다시 써요. 며칠 뒤 복례의 묘소 앞. 지우는 조용히 앉아 꽃 한 송이를 놓았다. 할머니, 이제 이름이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던 그 자리에서 이젠 당신을 기억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의 이름은 이제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부를 거예요. 그날 오후 복례의 오디오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지훈이 건물 내부 전시관에 설치한 기념 음성 재생기에서였다. 사람들은 이름으로 만나고 기억으로 다시 만난다.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는 벽에 손을 얹었다. 누군가는 이름을 속삭였다. 엄마, 아들아, 친구야. 복례의 목소리는 그 모든 속삭임 위로 흐르고 있었다. 기억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밤이 되자 지우는 창문을 열었다.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마치 수백 개의 이름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이름은 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상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흘러 기억의 집 앞엔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다. 최복래 선생의 뜻을 이어 이곳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글씨가 하나 있었다. 이 집의 모든 이름은 사랑으로 기록됩니다. 그날 해가 지고 노을이 번졌다. 그 빛이 복례의 이름을 비췄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묘비의 글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 곁엔 새로운 글씨가 있었다. 기억을 이어간 사람, 이지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서 어디선가 복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잘했어, 지훈아.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녀의 입가엔 복례와 똑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기억의 집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불빛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누군가는 그 불을 가리켜 말했다. 저건 불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의 이름이 빛나는 거야.